자, 이번 시간에는 22번째 이야기, 전세를 딱 1년 동안만 살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보통 2년 동안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죠? 1년을 계약을 했든 2년을 계약을 했든 2년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상의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이렇게 이거 보시면 14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1년을 계약을 하든 2년을 계약을 하든 이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거는 내가 무조건 2년을 살 수 있다. 이것은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특약이나 이런 걸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특약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동의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의를 꼭 받아서 특약상에만 끄적끄적 적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임대인이 1년 동안만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너 1년 동안만 이 집을 임차할 수 있는데 1년 동안으로 살래? 너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집에 1년만이라도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임대인은 1년만 놀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정이 있어. 그러면 사정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특약상에다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사항이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1년만 살기로 했다라고 그런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해서 특약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임차인까지 도장을 찍고 임차인이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2년 살아야 돼.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양보를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그런 규정도 그런 강행 규정으로 될 수는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무조건 2년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하다 보면은 문의가 저 상가 제가 한 3개월, 한 6개월만 쓸 수가 없어요 라는 깔세 부분이 들어옵니다. 깔세 부분이 들어오는데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상가의 유용성이라든가 또 비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3개월, 6개월 임대차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계약서를 일단은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3개월 쓰기로 하고 6개월 쓰기로 했는데 나 이거 2년 동안 쓸 거야. 나 이거 주임법에 2년 쓸 수 있게끔 나는 그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일시적으로 사용된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기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런 소리 하면은 무슨 소리? 그렇지. 이제 딱 알아맞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멍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임대차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이지만 공부상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가 주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대신에 확인설명서 난에다가 주거라고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근린이라고 쓰면은 그거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실제 상황으로 접하는 것이니까 공부상 기록이 아니라 그렇지만 가능하면
확인 설명서에다가 주어라고 써주기를 바랍니다. 1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일단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거래할 집이 매수인은 관계는 없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아닌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용산이나 이런 대학가 부분이 터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주민등록 위조까지 하면서 덤볐잖아, 사기꾼들이. 에? 진짜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또는 관리인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월세를 받아서 전세를 받아서 월세로 돌려버리고 주인한테는 지가 주인이래. 그거 위조 서류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주민등록 진위 확인이나 또는 운전면허서 진위 확인까지 해주는 게 좋다. 등기부 등본상은 믿을 게 된다? 안 된다? 등기부 등본상 믿을 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확인 방법은 그런 방법을 써서 워낙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 잡아내려면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점점 지능화가 되고 점점 조직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할머니 손자가 다니면서 사기치고 아저씨 2명이 다니면서 사기치고 부부가 다니면서 사기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시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당했대더라 저렇게 당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많이.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겠구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납국세는 전세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면 체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요. 지금 체납국세, 체납지방세 있어요? 물어보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런 자식이 뭐하는 자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자기의 치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지금 이제 이 조세 같은 경우는 조세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우선권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 등기부등본에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내가 1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조세 우선권이라는 것은 이 지금 주인이 뭔가 세금을 안 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세법에서는 조세 우선권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보다는 조세 채권이 우선합니다. 그죠? 조세 채권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조세 채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무조건 조세 채권이 보증금을 갖다가 우선한다고 하면은 야 어떤 사람이 전세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월세 들어가냐고 뭐가 걸려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면은 알려 주나고 안 알려 주잖아. 그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약간의 힌트를 좀 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채권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 조세 우선권을 갖다가 먼저 주되 조세 채권 법정 기일 자, 이 부분이라는 말은 아까 조세 우선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다른 채권에 비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조세 우선권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국가에서 야, 조세 우선권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찌그러져. 무조건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 그나마 조세 채권 법정 기일을 만들어 놔서 신고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이런 거 신고하는 본인이 신고하는 거죠, 그거는. 그죠? 개인이 자기가 본인이 신고하는 날 있잖아. 그죠? 본인이 신고. 요 날. 아니면 뭐 어떤 국세나 지방세를 갖다가 국가에서 고시하고 결정하고 발송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국세 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기준을,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무조건 조세가 우선권이다고 해서 조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준이를 삼는 거야. 발송이 된 날 또는 자기가 신고한 날. 세금을 내가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이걸 안 냈어. 이 신고한 날이 법정 기일이 되는 거야. 국가에서 뭔가 국세를 안 내가지고 발송한 날이 기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만약에 확정일자가 앞서 있다면 얘는 사는 거야. 이 기일보다. 무조건 조세 우선권이니까 무조건 조세가 있으면은 얘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 기준점을 삼아준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신고한 날짜 또는 국세를 갖다가 발송한 날짜 이런 날짜로만 그래도 잡아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이미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권으로 한다면 얘는 거의 깨갱이란 말이야. 근데 요 정도의 기준점을 잡아주면서 조금은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기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앞선 경우는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좀 사기꾼 냄새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기꾼 냄새가 나냐면 저는 입이 작지만 이게 큰 사람들. 그리고 말이 진짜 많아요. 말이 어마무지게 많아. 여자고 남자고 말을 너무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안 가고. 그런 분들은 이 큰 사람 없죠. 아무튼 말 많은 사람 없죠.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말 많은 사람 아주 귀찮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혼자 앉아 있으면은요, 이놈 할아버지들 앉아갖고 안 가? 여자 혼자 사무실 하는 데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주실래? 그러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저 집이 이만큼 있고 뭐 하고 정말 부자처럼 해요. 그리고 이게 1시간이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렇게 앉아서 수다를 떨고 가셔요. 내가 뭔 얘기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뒤통수를 치니까 이런 그 사기성을 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데 까먹었네 진짜. 얘기 아닌데. 제가 꼭 이렇게 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흘러버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이런 얘기 하려고 했구나.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인 걸 파악이 되면은요, 이 사람이 조세 채권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업도 막 이상하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방향으로 사업하고 막 그 다방면으로 그냥 문어발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도 막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조세 뭐 이런 것들이 밀려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여쭤보는 것도, 그리고 만약 안 한다면 주민등록 그냥 카피만 해갖고 가면 돼요. 카피만 하면은 이 사람이 동의한 걸로 간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세는 세무서 가서 알아보고, 그죠? 지방세는 구청 가서 알아보면 되고. 그래서 구청 가서 체납 확인서를 좀 띄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주민등록증 4번 복사한 거 동의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해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국세 확인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안심이 되잖아. 그것까지는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사업을 개발적으로 하는 사람, 문어발, 개발이 아니라 문어발. 문어발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보증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거 들어가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뭐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중개하는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크면. 그렇죠? 얘가 우선이니까. 기일이 먼저면.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 경우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현황을 임대인에게 자세하게 조사 후 확인설명서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이죠? 확인설명서 두 번째 장에 9번 란이 있죠. 9번 란 권리관계 표시, 권리관계 외 표시사항, 뭐 임대 임차인 사항 뭐 이런 거 9번 란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임대차 현황과 기간과 금액을 이런 거를 조사해서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뭐라고 써라 그랬어요?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을 적은 것임. 그죠? 그렇게 써야 되겠죠? 아니면 더 확실한 거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 계약서 그거를 받아서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 놓으면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는 요거는 뭐 이임장 얘기니까 23번째 그 얘기에서 제가 또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띈다. 등기부등본을 만약에 계약 단계, 중도금 단계, 잔금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가 돈이 넘어가는 시점 아니에요. 돈이 넘어가는 시점마다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돼요. 등기부등본 얼마 든다고요? 800원 들어요. 열람은. 우리가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설치하셔야 돼. 인터넷 열람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에 열람하는데 800원이야. 한 번 열람하는데 800원 아끼려고 안 하시지 마시고 돈이 건너가잖아.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와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잔금,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을 때마다 귀찮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확인을 해주면 그 매수인이라든가 임차인이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꼭 돈이 넘어갈 단계마다 해주시라는 거. 6번은 뭐 당연하게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를 빠뜨리지 말고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약서에 세입자가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마친 다음 날까지. 왜? 효력은 다음 날 발생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등의 뭐 권리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라는 특약을 집어넣어라. 이것은 해약금 조항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민법 565조의 의항에 있는 해약금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머지 위약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특약을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정말 맨 밑에 얘기했는 대로 정말 완벽한 계약서죠.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151페이지에 상황 예시가 됐죠. 세롬이가 지금 인천에 60만 원에 지금 미용실을 뭐 한다 그랬었죠. 그죠? 자, 얘가 지금 4억짜리래요. 4억에 뭐 매매가 됐다고 하죠. 근데 2019년 5월 20일 날에 조세채권 법정기일이라고 돼 있죠. 조세채권 법정기일. 그리고 5월 3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전에 4월 2일 날 근저당이 들어와 있네요. 2억에. 그죠? 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조세 채권 요 법정 기일이 얘보다 빠르죠.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얘 순위가 지금 밀려버리죠. 그렇죠. 얘를 갖다가 4억에 팔렸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얘가 세롬이가 2060에 들어갈 때 얘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으니까 2억 근저당이 있지만 내가 2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었으니까 이 정도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중개사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웬만한 집에 근저당 다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근저당? 있죠? 다 거의 있어요. 근저당 다 있단 말이야. 집들 요즘 뭐 지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어느 정도의 근저당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2억이 있어도 내가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2억 2천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 구분 상가는 내가 뜻 받아라도 4억 이상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굳이 너 이거 2억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심을 시켜야지. 이거 근저당 2억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4억 가는데 지금 2천만 원 들이민다 그래서 네가 네 보증금을 못 찾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왜? 얘를 모르잖아, 우리는. 그죠? 모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훅 들어와 버렸네? 얘가 2억이래? 얘가 2억이래. 그러면은 얘가 2억 찾아가고, 1순위니까. 얘가 2억 찾아가고, 얘는 빵원이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는 못 받아간다는 얘기죠. 확정일자 받아놨다고 좋다고 했는데. 아니죠.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들은 뭘 확인해라? 조세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22번째까지 이야기까지만 오늘 정리를 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